절대로 변호사 하지 마세요. 올해 1월 전미 경제학회에서 전 미국 노동부 국장이 청년들 앞에서 내뱉은 말입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데이터를 본 사람의 경고였죠. 변호사, 회계사, 프로그래머, 부모님 세대가 이것만 하면 평생 먹고 산다고 믿었던 직업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AI 파괴 직업군 그 2위가 바로 법률 전문가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3위입니다. 미래 유망 직종의 대명사였던 컴퓨터 프로그래머, 자기가 만든 기술에 자기가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직업은 과연 안전할까요?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보고서 하나가 전 세계 직장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AI가 파괴할 직업군 순위였는데요. 1위는 사무직이었어요.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문서 만들고 이메일 쓰고 보고서 정리하는 그 일들 말이죠. 그런데 이 위를 보고 다들 멈칫했습니다. 법률 전문가. 로스쿨 나와서 사법시험 붙고 연봉 1억 넘게 받는 그 변호사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아했죠. 법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데 AI가 그걸 어떻게 대체해? 더 아이러니한 건 3위였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바로 AI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이에요. 실리콘밸리에서 연봉 2억 3억 받으며 코딩하던 개발자들이 이제 자기가 만든 기술한테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32살 이 개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감이 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자기가 일주일 걸려 짜던 코드를 요즘은 AI가 30분 만에 뽑아낸대요. 처음엔 보조 도구로 쓰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팀 회의에서 상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정도면 주니어 개발자 2명 뽑을 필요 없겠는데?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해요. 남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 골드만삭스의 경고는 숫자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화이트 칼라라고 불리던 사무실 엘리트들, 그들의 자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로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대형 로펌들이 신입 변호사를 뽑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판례 분석이죠. 의뢰인이 소송을 걸면 비슷한 과거 판례를 수천 건씩 뒤져서 유리한 논리를 찾아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로펌들은 하버드, 예일 출신 신입 변호사들을 대거 채용했습니다. 연봉은 첫 해부터 2억 원이 넘었어요. 이 똑똑한 신입들이 일주일 내내 사무실에 틀어박혀서 판례를 읽고 정리하고 분석했죠. 그게 로펌 시스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로펌들이 신입 채용을 확 줄이기 시작한 거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월 몇천 달러짜리 AI 구독 서비스 하나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AI는 무섭습니다. 수백 명의 신입 변호사가 일주일 동안 밤새워 분석할 분량을 단 30초 만에 끝내버려요. 게다가 실수도 없고 야근 수당도 필요 없고 아프다고 쉬지도 않죠. 로펌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답은 너무 명확한 겁니다. 연봉 2억짜리 신입 10명을 고용할 것인가, 아니면 월 몇백만 원짜리 AI를 쓸 것인가, 경영진의 선택은 뻔했습니다. 숫자로는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미국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바다 건너 한국의 법조계도 지금 요동치고 있어요. 서울 테헤란로에 가보면 김앤장, 광장, 태평양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 로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죠. 이 로펌들 내부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AI 전담 태스크포스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관망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전면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법무법인 율촌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아예 자체 AI 시스템을 개발해서 실무에 투입했어요.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예전 같으면 주니어 변호사가 며칠 밤을 꼬박 세워야 끝낼 수 있던 자료 조사를 단 몇 초 만에 해치워버립니다. 며칠이 몇 초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로펌 입장에서 주니어 변호사를 고용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율촌에 입사한 28살 최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입사 첫날 선배가 이렇게 말했대요. 예전엔 이 자료 조사하려면 신입들이 2주는 매달렸어. 근데 이제 AI가 다 해. 그러면서 덧붙였죠. 넌 AI가 못하는 걸 찾아야 살아남아. 첫날부터 생존 경고를 받은 셈이었습니다. 한국 법조계의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 조용히, 그러나 아주 빠르게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혼자서 1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만 출판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제가 만든 책을 대만에서 번역 출간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솔직히 기뻤습니다. 해외 진출이라니 꿈에 그리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대만 출판사가 보내온 계약서를 열어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번체자 중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10페이지짜리 법률 문서였거든요. 저작권 귀속, 로열티 정산 방식, 계약 해지 조건 같은 복잡한 조항들이 빼곡했죠. 예전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중국어 통역사를 섭외해야 했을 거예요. 그 다음 국제계약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했겠죠. 변호사한테 이 계약서에 저한테 불리한 독소 조항이 있는지 검토해 주세요 라고 의뢰하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겁니다. 비용 견적도 뽑아봤어요. 통역 비용에 변호사 자문료까지 합치면 최소 300만 원은 잡아야 했습니다. 기간은 열흘에서 2주. 저 같은 1인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었어요. 해외 계약 한 번 하려고 300만 원을 써야 하나?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부르는 대신 AI를 열었습니다. 계약서 전문을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 계약서에서 나한테 불리한 독소 조항을 찾아줘.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AI가 3가지 문제점을 콕콕 집어냈어요. 첫 번째는 로열티 정산 주기가 너무 길다는 것. 두 번째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조항이 일방적으로 저한테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 세 번째는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모호하게 적혀 있다는 것이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 라고 물었더니 각 조항별로 대안 문구까지 제시해 주더라고요. 마치 옆에 국제계약 전문 변호사가 앉아서 조언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협상용 이메일도 부탁했어요. AI가 초안을 뽑아줬는데 읽어보니 톤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좀 더 단호하게 수정해줘 라고 했더니 어조가 확 달라졌습니다. 비즈니스 협상에 딱 맞는 톤이었죠. 결과요? 대만 출판사에서 수정안을 대부분 수용했고 저는 변호사 비용 한 푼 안 들이고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300만 원과 2주가 절약된 거예요. AI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 실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같은 변호사인데 누군가는 AI 때문에 웃고 누군가는 AI 때문에 울고 있다는 겁니다.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먼저 웃는 쪽을 볼게요.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들, 그러니까 고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신입 변호사 수십 명을 데리고 일했습니다. 신입들이 자료 조사하고 판례 분석하고 초안 작성하면 파트너가 검토해서 최종본을 만드는 구조였죠. 그 인건비가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파트너 혼자 AI 시스템 하나 돌리면 신입 20명이 하던 일을 해치워버립니다. 인건비는 확 줄었는데 생산성은 수십 배 높아진 거예요. 파트너들의 몸값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수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울고 있는 쪽은요, 신입 변호사들입니다. 서울의 한 중형 로펌에서 일하는 29살 박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작년에 간신히 입사했는데 할 일이 없대요. 예전 같으면 신입한테 떨어졌을 자료 조사, 판례 검색 업무를 이제 AI가 다 해버리거든요. 문제는 이게 단순히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신입들이 경험을 쌓을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실무를 통해 성장해야 하는데 그 사다리가 걷어차여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한국 10대 로펌의 신입 채용 규모를 한번 볼게요. 2022년에 296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271명으로 줄었어요. 2024년에는 249명, 그리고 올해 2025년에는 227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3년 만에 70명 가까운 일자리가 증발해버린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23% 감소입니다. 4명 중 1명꼴로 자리가 사라진 셈이죠. 로스쿨 졸업반인 26살 정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작년 가을부터 대형 로펌 입사를 준비했대요. 선배들한테 조언도 구하고 면접 스터디도 하고 밤새 자기소개서도 다듬었죠. 그런데 막상 채용 공고가 뜨니까 TO가 너무 적은 거예요. 선배가 입사할 때보다 경쟁률이 2배는 높아져 있었대요. 정 씨가 그러더라고요. 로스쿨 학비만 1억 넘게 들었는데 취업문이 이렇게 좁아질 줄 몰랐다고요. 법조계에서는 이미 신입 채용 절벽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불황이 아니에요. AI 도입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시작점인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법조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변호사만의 문제라고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AI로 인해 가장 먼저 파괴될 직업 1위가 출판업이에요. 2위는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 서비스업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도 여러분의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회계사도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상황은 더 심각해요.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코딩 인력을 대규모로 해고하고 있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 연봉 3억 받던 개발자들이 하루아침에 짐을 싸고 있는 겁니다. 미국 컴퓨터 시스템 설계 분야에서만 신규 채용이 무려 20만 명 감소했어요. 20만 명이요. 35살 한 프로그래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미국 테크 기업에서 5년 넘게 일했는데 작년에 해고됐대요. 이유가 뭐였냐면 팀에서 쓰던 AI 코딩 도구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개발자 인원을 절반으로 줄여도 된다는 경영진 판단이 나온 거죠. 사무직, 법률 전문가, 프로그래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책상 앞에서 컴퓨터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화이트 칼라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지금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어요. 여기서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우리가 배웠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죠? AI와 로봇이 발전하면 단순 육체 노동부터 사라질 것이다. 공장에서 부품 조립하는 사람, 택배 배달하는 사람, 건물 청소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위험해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육체 노동 하지 말고 공부해라. 전문직 가져라.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프로그래머 되면 평생 안전하다. 그게 상식이었죠. 근데 현실은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지금 가장 타격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연봉 1억, 2억 받던 화이트 칼라 전문직들이에요. 로펌 변호사, 빅테크 개발자, 대기업 사무직,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로봇 기술은 아직 한계가 있거든요. 계단 오르고 문고리 돌리고 좁은 골목에서 택배 전달하는 건 로봇한테 여전히 어려운 일이에요. 반면 AI는요, 텍스트 읽고 분석하고 문서 작성하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사무실 컴퓨터 앞에서 하는 일이 AI한테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요? IMF와 골드만삭스는 운동선수, 성직자처럼 감성과 신체를 쓰는 직업이 안전하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직업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AI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같은 변호사인데 누군가는 AI 때문에 몸값이 치솟고 누군가는 밀려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차이가 뭐였죠? AI를 도구로 지배하느냐 아니면 AI에게 대체당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요즘 실리콘밸리에서는 새로운 용어가 떠돌아요. 증강인간, 영어로 오그멘티드 휴먼이라고 합니다.
AI를 활용해서 자기 능력을 10배, 100배 확장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미국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솔로 유니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직원이 딱 한 명인데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이 넘는 회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혼자서요, AI를 레버리지 삼아서 대기업 수준의 생산성을 내는 거예요. 38살 창업가 미야 무라티의 사례가 유명해요. 혼자서 AI 도구들을 조합해 제품 개발하고 마케팅하고 고객 응대까지 다 해내고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 직원 50명은 필요했을 일을 혼자 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뀐 거예요. 미국이 1인 유니콘 시대를 열어가는 동안 한국은 어떨까요? 솔직히 답답합니다. 타다 기억하시죠? 한국판 에어비앤비는요? 리걸테크 스타트업들도 기존 업계 반발과 규제에 막혀서 주저앉았어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AI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증강인간 10만 명을 키워야 한다고요. 주입식 교육,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해요. AI는 위협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100배 키워주는 도구입니다. 결국 선택은 두 가지예요. AI를 도구로 삼아 파괴자가 되느냐, 아니면 AI에게 파괴당하느냐, 그 갈림길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